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우리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지금 살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꿔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는 성공, 결혼, 이민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매주 로또를 사는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또 드문 일인데 어떤 이는 속세를 떠나 출가를 결행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자기가 그려놓은 청사진대로 살게 된 인생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우리 발목을 붙잡는 듯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죠. 나도 모르게 어깨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 느끼면요, 그 꿈은 꿈이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늘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런 인생살이도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걸 느끼십니까? 하루하루 살기 힘든 날들 많았지만요, 벌써 1년의 마지막 달을 맞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작품, 김도연의 단편소설 출가입니다. 먼저 이번 주 신간 안내 받으신 후에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을 만드는 You are the best 전략을 담은 책 공감의 힘이 랜덤하우스 코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조직에 활력을 제공하는 공감의 8가지 요소, 열린 마음, 긍정, 설득 등을 친절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공감의 힘의 원천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최선 어학원 원장 송호연 씨가 펴냈습니다. 위기에 처한 2030 세대를 위한 희망 대안을 담은 책 빈털터리 세대가 오픈마인드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힘겹게 생활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그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경제기획 프로그램 전문가 타마라 드라우트가 쓰고 전문 번역가 에밀리 문이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중국인을 알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책 샹하이런 베이징런이 일비치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를 대표하는 상해인과 북경인의 인격적 특수성과 전형성을 대비시켜 봄으로써 중국인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를 배가시키는 지름길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중국의 저명 문학가 루신 등이 쓰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지세화 교수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네, 신간 소개 받으셨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 김도연의 단편소설 출가인데요.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도연 씨는 강원도 평창생입니다. 1991년 강원일보, 또 96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2000년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 영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 15야 월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 제목이 좀 어렵군요. 작가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5야 월.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단편집인지요? 네, 지금 한 2년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나오고 한 2년 가까이 쓴 단편들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작품 출가도 그러니까 이 15야 월에 담기는 작품이죠? 예, 그렇죠. 예. 15야 월이 무슨 소리입니까? 보통 그 보름달을 말하는데 보름달 중에서 가장 큰 그 정월 대보름달을 말하는 예. 거죠. 제가 이 작가 소개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쭉 활동해 오신 내력이 나옵니다. 지금도 실례지만 강원도에 사십니까? 예, 그 강원도 평창이 고향인데 한 15년가량 이렇게 그 나가 있다가 예. 다시 들어가서 지금 한 7년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평창에 사시는 거군요. 예.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농사를 지신다거나? 예, 그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같이 농사를 지면서 글을 쓰고 있는 예. 중이죠. 글을 쓰는 와중에 이제 함께 이렇게 일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혹시 출가라는 작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드라마로도 접하게 되겠지만요. 이 등장인물이 작가 자신과 좀 연관이 있습니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아, 상황이 좀 비슷합니까?
예, 그렇죠. 예. 아니, 많은 경우에 이제 자기 실제 삶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독자들에게 길잡이 삼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아마 욕망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소설 속에서 나오지만 아주 옛날 이야기인 그 선녀와 나무꾼처럼 아마 이건 제 생각이지만 옛날 이야기 속의 나무꾼도 아마 집을 노모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생각이 아직까지도 사람들한테 남아있고 또 어떤 집이라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어져 하는 게 사람들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요, 주인공이 집을 나올 결심을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여러 팍팍한 삶의 정황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시골이고 농사를 짓는 데다 보니까 어떤 바쁜 농사일이 끝나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겨울이 좀 긴 동네입니다. 예.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고 그렇다 보면 농사일이 바쁠 때는 바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생각을 좀 하기가 힘든데 겨울이 길고 긴 겨울밤을 견디다 보면 좀 새로운 세계로 좀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세지죠. 예. 김도연의 단편 출가,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는 집을 나왔다. 남쪽 하늘에 뜬 달은 밝았고 겨우내 녹지 않고 첩첩이 쌓인 눈은 멍이 든 것처럼 푸르게 빛났다. 떠남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사사로운 정을 끊지 못해 결국 40문턱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는 주변을 오가며 꼬리를 흔드는 늙은 개에게 출가 일성을 남겼다. 집 잘 봐라. 그가 부른 친구의 개인 택시는 약속한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해서 붉은 등을 깜박거렸다. 아유, 오밤중에 웬 호출이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아이고, 이런 눈길에는 안 부르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택시기사로 먹고 살겠나? 근데 저 늙은 개는 왜 달고 왔냐? 돌아보니 늙은 개는 무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따라오지 마! 돌아가라! 어? 해골산은 너무 멀어! 같이 갈 수도 없어! 개골산? 야, 나더러 거기까지 가자는 건 아니지? 먼 길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처럼 늙은 개는 다리 위에서 달빛을 등에 지고 있었다. 그는 시린 눈을 뭉쳐 개에게 던졌다. 야! 돌아가라니까 그러네! 이 개새끼야! 돌아가라고! 돌아가! 안 가! 아유, 춥다. 그만 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만 데려가도. 며칠 전 소상집에 갔다가 3일 만에 쓰린 속을 달래며 돌아온 그에게 노모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스카이라이프란 걸 따랐는데 어찌 아침부터 텔레비가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 언제 달았어요? 네 가던 날 달았는데 잘 나오더니 갑자기 안 나와. 이게 이 사용법이 얼마나 복잡한데 달았어요? 아이, 그 기사 말이 젊은 사람들은 잘 다룬다고 하던데.
파란 화면에는 신호가 미약하여 수신이 불가능합니다라는 글이 떠 있었다. 노무는 문 너머로 텔레비전과 그의 표정을 훔쳐보다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다. 고여장 났냐? 내일 전화해서 기사 오라고 해요. 늘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가 사라진 골짜기 외딴 집의 고요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속마음까지 다 보일 것 같았다. 웬만하면 이 반찬에 신경 좀 써요. 일주일 넘게 된장국에 구운 김, 이게 습기 차서 축 늘어져가, 아휴, 김치는 또. 나도 이 집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이라는 걸 받고 싶다. 색신 언제 데려오냐? 전에도 말했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시골로 오겠어요. 밖에 임대 아파트라도 하나 있어야지. 아이고, 그건 널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집 보고 오는 거야. 그런 여잔 쉽게 오고 쉽게 떠난다. 아, 됐어요. 관둬요. 어디가? 소주가 아니라요. 아이고, 그놈의 술 없으면 밥이 안 들어간다니. 응?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그러지? 테레비 없으니 하루가 심심하구나, 야. 노모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본다. 기사 말이 젊은 사람이 전화하면 자기들이 안 와도 금방 고친다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에휴, 고장 난 걸 어떻게 고쳐요? 기사가 와야지. 다른 집들은 다 잘 나온다던데 대낮에도 나오고. 근데 아연이한테 전화할까? 아연이 지 보고 싶은 거 다 본다고 하던데. 그냥 내일 낮에 전화해서 기사 오라고 해요. 그게 빨라요. 인순이도 달고 이봉주도 달았다는데 이 큰 접시 말이야. 난 네 허락받고 달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 기사가 뭐 매일 오는 게 아니라고. 아휴, 됐어요. 파란 화면의 텔레비전은 신호가 미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완고한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승복만 입으면 누가 봐도 스님이라고 믿겠습니다. 내가 오대산 중들 머리 백호 쳐봐서 아는데 머리 형태는 연꽃 봉우리를 닮은 게 최고죠. 거울 속에 자리 잡은 빡빡이는 이발사의 말 때문인지 정말 터지기 직전에 꽃봉오리를 닮았다. 근데 그 말이 나왔으니 얘긴데 절간을 뛰쳐나오거나 쌈질이 나는 땡중들 중엔 결단코 이런 머리가 없죠. 대부분 네모거리거나 뒤집어 놓으면 삼각형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눈도 뜨지 않았다. 감은 눈에 막막한 저편에 서 있는 늙은 개는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혹시 어느 절로 들어가십니까? 집을 나온 지 겨우 이틀 지난 저물어가는 오후였다. 그는 직행버스를 타고 털모자를 눌러쓰고 스승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여보세요? 텔레비전이 또 안 나온다. 저번처럼 퍼렇기만 하고 말도 화면도 아예 안 나와. 집에는 언제 들어와? 그 왜, 길다란 리모컨 있죠? 더 긴 거.
그 오른쪽 위를 봐요. 주황색 단추 있는데 눌러요. 그럼 전원 켜지죠? 파란색 화면 떴죠? 예. 다음에 짧은 리모컨 있어요. 그 위에 파란 단추 누르세요. 그럼 화면이 지지직거려요. 아니에요? 아이씨. 저 그럼 아까 그 리모컨 아니 길다란 리모컨 중간쯤에 보면 TV 수신 이래 돼 있는데 그거 보여요? 아 보여요 안 보여요 어머니? 그는 지난번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처방을 다른 승객들의 논청을 받으며 10여 분에 걸쳐 반복해서 일러주었다. 사용 설명서도 하시면 된다니까요 참. 아 그러게 스카이라이프인가 뭔가를 왜 달아가지고 그거 다시 떼가라고 하세요. 심심하게 뭐가 심심해요. 그러면 김치라도 담그든가.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듯 의자를 한껏 뒤로 젖히고 몸을 뉘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40을 바라보는 노총각이 호르몬이가 해주는 반찬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방송의 복잡한 리모컨 사용법을 계기로 출가를 결행했다니 한마디로 우습고 어이없고 한심하다고. 네, 객관적으로 보면 그 비웃음은 흠잡을 데 없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기억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그 기억 어디쯤에 자리한 당신들의 사랑 이별에선 그런 적이 없었던가를. 서럽던 시절의 일이라고요. 그렇군요. 절부지적 일이군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터져버렸을 겁니다. 이해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볼펜을 강배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최소한 삶의 본질과 종교의 앞날, 나아가 조국의 미래를 위해 출가하길 바랍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기도 했다. 설마 금강산 어느 암자에 놀러 앉아 스님이 되려는 건 아니겠지? 선생님, 내공으로 치자면 제가 스님보다 못할 게 없습니다. 아마 당장 화장을 해도 제 몸에서 더 많은 살이가 나올 겁니다. 살이?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스님들이야 애초에 세속의 욕망을 끊고자 결심한 채 절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하지만 전 그러겠다고 한 번도 마음먹은 적이 없을 뿐더러 산속도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과연 누가 더 내공이 세겠습니까? 인문학을 연구하는 스승은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공감한 바가 많았는지 그에게 자신의 술잔을 건넸다. 자네를 보면 말이야, 아주 오래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21세기 말이야, 산골마을에서 가난한 총각이 호르몬이를 모시고 농사를 지며 살고 있잖아. 응? 그 총각이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금강산 유람을 떠나려고 하잖아. 이게 의미심장하지 않아? 응? 박물관에 들어갈 이야기 속에 갇혀 사는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걸 자네도 알게 될 거야. 자, 우리 금강산을 위해서 건배하자. 예. 선생님, 저 실은 금강산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 아니 그럼 이거 앞으로 난 누구랑 술을 마시지?
근데 말이야, 그저 아는지 모르겠다. 이제 금강산에는 그 선녀가 없다니까 말이야. 응? 게다가 아직 한겨울이야. 선녀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럼 정말 스님 되려고? 선생님, 제가 스님 노릇 잘할 것 같습니까? 그저 자네 말이야. 금강산 이화동이라고 들어봤어. 배꽃이 필 때면은 온 골짜기가 환하게 밝아져서 마치 눈이 온 날 아침 같다고 하더고. 물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겠지. 그 도피자들이 숨어 사는 마을이라는 거야. 그 멋지잖아. 어? 예, 선생님. 자네 먼저 가서 터 잡고 있어. 쫓겨나면 나도 그리러 갈 테니까. 그는 안쪽 주머니에 접어놓은 금강전도를 만지작거렸다. 금강산의 골짜기를 빠져나온 물이 만폭동에서 만나 장안사 비홍교를 향해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그는 스승이 하자는 말과 그가 묻지 못한 질문의 대답을 그 물길 속에서 찾고 있었다.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고 그래요? 자고 있었냐? 집에 무슨 일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그 요상한 게 나온다. 저 벌거벗은 년놈들이 껴안고 돌아가느라 정신이 없어. 아무리 눌러도 개비 싫어 돌아가질 않아. 그냥 끄면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새벽에 찜질방을 울렸다. 마치 1만 2천 봉우리가 돌아보듯 잠들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금강산 가는 버스에 몸을 실으려면 하루하고도 12시간을 더 견뎌야 했다.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야, 네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너 우리 집에 왔었냐고. 나 집 나왔어. 집 나온 건 집 나온 거고 전화는 왜 안 받냐? 말하자면 복잡하다. 전화해서 뭐라디. 텔레비전 안 나온다 그러디. 밥은 챙겨 먹는지 하면서 한숨 쉬시더라, 엄마. 아유, 혼자 금강산 여행 가려고 나왔냐? 갑자기 금강산은 왜?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거야. 안 돌아올지도 몰라. 에휴, 그 나이에 가출이라. 아이고. 야, 그럼 올해부터 니네 집 농사는 어떻게 해? 농사 짓는 게 빚더미 않는 거니 차라리 토지 주는 게 나아. 그 돈으로 노인네 혼자 먹고 살고도 남고. 아유, 이 불효자 새끼야. 아유. 남측 집결지인 금강산 콘도 해변의 백사장을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은 눈이 모두 덮고 있었다. 야, 가만 보니 백사장이 아니라 백설장이네. 커피숍은 금강산으로 가려는 단체 여행객들이 들어오며 부산스러워졌다. 봐라, 다들 가족끼리 같이 왔잖아. 부모님 모시고 왔던가.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너는 연로하신 어머니 남겨놓고 도망치는 거야. 어떤 변명을 끌어붙여도 용납이 안 돼.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뭐라고 대답하나.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우리 집 가서 농사 지면 되겠다. 뭐야? 또 시간 많이 나잖아. 아유, 이 새끼 말하는 거하고는. 야, 그 집 아들이 나냐? 아유, 진짜. 네 답답한 거 아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안 잡는다. 어? 야, 돌아다니다가 봄 되기 전에 들어가라. 어? 그때도 안 들어가면 내가 전국을 뒤져서라도 내가 너 잡으러 다닐 거야, 너. 간다. 그는 휴대폰에 전원을 끄고 단체 여행객들의 끄트머리를 따라 나섰다. 야, 너 내 말 명심해 너. 너 안 돌아오면 너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통행 검사를 마치고 버스에 올랐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몽롱할 뿐이었다. 버스는 눈 덮인 비무장지대를 1시간 가까이 달려 북측 검역소에 도착했다. 해금강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버스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쉬지 않고 달려간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단잠을 깨운 건 함께 방을 쓰는 사내의 코 고는 소리였다. 머리야. 잠들기 전에 마셨던 술이 그의 머릿속에서 덜컹거렸다. 탁자 왼편에 꺼내놓은 금강전두의 무수한 기암과 소나무는 그의 두개골을 열어놓은 풍경인 듯 어지럽게 보였다. 어디 두통약 없나? 아, 미치겠네, 정말. 천하미영산까지 겨우 찾아왔는데 두통약이 없어 고진하다니, 이거. 그는 전화기로 손을 뻗어 호텔 프런트를 찾았다. 이 오밤중에 네가 먼저 전화할 때도 다 있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노모였다. 젠장, 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여보세요? 그래, 애미다. 그저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냐? 관절염 좀 괜찮아요. 그래. 술 조금 마시고 옷은 든든하게 입고 나갔어. 눈 녹듯 두통이 가라앉는 기미를 보이자 그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견뎠다. 그만 끊을게요. 주무세요. 여빈 충분하니? 그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다. 허둥대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자 어둠 속으로 금강산 봉우리가 점점 그 절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토산 아래에 자리 잡은 12,000 봉우리를 경배하던 그림 속의 절들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절이 없는 산에서 출가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짐승들의 발자국만 어지럽게 찍혀있는 눈의 골짜기에서 낙심하고 돌아서려던 그를 사로잡은 것은 골짜기 절벽 턱 밑에서 나무를 하는 사내였다. 말 좀 묻겠습니다. 이 골짜기엔 절이 없습니까? 절가는 왜 찼어? 행색을 살피는 나무꾼에게 그는 서둘러 담배를 권했다. 죽 노릇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요. 너무 늦게 왔어. 50여 년 전에 왔더라면 모를까. 그렇네요. 늦게 와도 한참 늦게 왔네요. 자, 담배 보실 받았으니 제가 담내로 술 한 잔 드리리다. 나무꾼은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배낭에서 술을 꺼냈다. 자, 술이 참 맑은데 독합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시오. 고라니 고기를 삶아서 말린 겁니다. 어휴, 이 산속에서 혼자 사십니까? 아니야. 어머니하고 함께 삽니다. 그는 나무꾼의 얼굴로 지나가는 너무 익숙한 그늘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시군요. 한 잔 받으세요. 저기
이 깊은 산골로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있어야지요. 전 아주 그냥 포기했습니다. 요즘 처녀들 아파트에 비싼 자동차 굴리며 편안하게 사는 게 꿈이지. 누가 나무지게 지고 다니는 나무꾼을 쳐다나 봅니까? 시집 안 오는 처자들을 탓할 수만도 없지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그 결혼식 장면이라도 나올라 치면은 눈물이 핑 도는 건 어쩔 수 없었디다. 취기가 오르고 짧은 해가 절벽에 그림자를 늘어뜨리자 나무꾼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지폈다. 말하자면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옛날에 한 나무꾼이 이 산에 살고 있었지요. 그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착한 총각 나무꾼이요. 조차는 조금만 두루 갖췄네요. 어느 날 변함없이 나무를 하는데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만났거든요. 그래요.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올지도 모를 그 무엇을 기다리는 막막한 심정. 저도 잘 압니다. 하여튼 그 착한 나무꾼은 사슴을 구해주겠지요. 그랬더니 사슴이 고마워서 나무꾼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요. 나무꾼은 당연히 같이 살 착한 처자를 바랐지요. 거기다가 떡거머리 총각과 선녀를 맺어주려고 비책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슴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당신도 그 비슷한 걸 찾아 헤매는 거 아니요?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들어올 때 찍어놓은 발자국을 밟으며 골짜기를 내려갔다. 눈길을 내려가는 그의 다리가 자주 휘청거렸다. 낮에 점 봤다. 또요?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니랑 산단다. 에휴, 돌팔이한테 복치만 날렸네.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잖아. 엄마, 나 전에도 말했다시피 나이 40 되면 중될 거야.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북측 검역소를 출발한 관광버스는 비상등을 깜박이며 천천히 비무장지대로 접어들었다. 그는 차창 너머로 펼쳐진 남강 주변을 우울한 표정으로 훑었다. 안주머니에서 금강잔도를 꺼내 펼쳤다. 몇 번만 더 접었다 펼치면 닳아서 조각조각 나뉘어질 것 같았다. 모두 6장으로 나뉘어진 그림은 의자 등받이에 달린 그물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긴 한숨을 내뱉고 그는 피곤한 눈을 감았다. 기다렸다는 듯 나무꾼이 그의 옆에 앉은 것처럼 못다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그러니까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 뒤에요. 하루는 그 사슴이 나무꾼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겠죠. 어리석은 자기를 탓하면서요. 사슴은 한 번 더 묘책을 알려줬어요.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는 날을 가르쳐 준 거죠.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함께 살던 선녀를 만났어요. 그런데 천상에서의 행복한 나날에도 불구하고 나무꾼은 지상에 남은 홀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지 뭡니까? 아내는 보다 못해
용마를 주선해서 집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지요. 단, 말에서 내려 땅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지요. 나무꾼이 그 말을 타고 집으로 왔더니 늙은 호러미가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팥죽을 쑤어 먹이다가 그만 뜨거운 죽을 말등에 흘리고 맙니다. 놀란 말등에서 나무꾼이 떨어지고 말은 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이제나 저제나 선녀를 잊지 못해 하늘만 쳐다보던 나무꾼은 죽어서 숲탁이 되었답니다. 눈이 내렸다. 어두운 하늘에서 퍼붓는 눈을 쳐다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늙은 개는 솥뚜껑 같은 위성방송 수신 접시가 달려있는 헛간 지붕의 그를 향해 사납게 찢어댔다. 아이고 시끄럽다. 아 뭐가 있다고 그리 신노. 노모는 허리를 펴고 침침한 눈으로 헛간 지붕을 살피다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이 저놈의 수탉 새끼가 미쳤나. 오밤중에 집에 왜 올라가 있어 이놈아. 아 이리 와. 그는 노모의 욕설에도 아랑곳 없이 눈이 퍼붓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럽게 울었다. 김도연의 단편 출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김소형, 정민희, 박정민, 이정성, 방우호, 심승한, 이병용, 김세한, 음악 강원기,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작가이신 김도연 선생과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출가의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귀가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예, 그렇죠. 좀 허망하기도 할 것이고 본인 심정은 또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좀 이렇게 집을 벗어나서 혼자 살아보는 게 사실 꿈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살아오면서 어떻게든 집에서 도망치려고 여러 번 시도를 사실 또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집에서 아주 가장 멀리 떨어지고 그렇게 도망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직선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원이었었습니다. 아, 원이라는 거는 계속 달려가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렇죠. 어느 순간은 그걸 깨닫고 좀 허탈했죠. 네. 근데 그 순간 집에서 도망치고자 할 때는 그 원이 원으로 안 보이고 어떤 직선에 쭉 뻗은 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서른이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니 한겨울이었었는데 그때 거의 눈이 어떤 허리깨까지 정도 내렸을 때였었는데 네. 이렇게 눈을 치면서 저희 집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산골짜기에. 예. 이제 마을까지 나가는 길을 쳐야 되는데 그 길을 넉가리로 눈을 치면서 나가는데 마치 어떤 제가 살아온 어떤 모든 게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눈 속에 갇혔고 고립되었고 또 어떤 밤에는 이렇게 부모님 몰래 이제 살짝 집을 떠나려고 밤에 짐을 싸두고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한 번은 집에서 기르던 개가 이렇게 쫓아오더라고요. 네. 작품 안에 상황이랑 예, 비슷하네요. 근데 그거는 거의 이제 실제 상황과 비슷한 건데 네. 아무리 다 가라고 쫓아도 눈으로 던지고 돌멩이로 던져도
걔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걔가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그 눈을 보게 됐는데, 마치 자기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네. 근데 그 눈빛을 보니 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적이 아, 있었어요. 걔의 눈빛을 보고 그냥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돌아오셨군요. 예, 그 눈빛 안에 소설 속에서는 어떤 노모하고 단둘이 있는 거로 있지만, 예. 하여튼 그 눈빛 속에는 실제 저희 어머니의 눈빛도 들어있는 것 같았고, 또 늙으신 그 아버지의 눈빛도 들어있는 것 같았고, 단순한 어떤 개 한 마리의 눈빛은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서, 그게 결국은 제 발목을 잡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집을 나가서 이루어지는 행적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작가 스스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 산골에 박혀있는 내 생활, 이 집의 상황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게 무작정 떠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도해지로 무작정 가는 겁니까? 글쎄요, 어린 시절, 잘 모르는 어린 시절에는 보통 시골에서 가출을 하면, 도예지로 와서 중국집에서 배달부려 있거나, 네. 아니면 터미널에서 선생님한테 다시 붙잡혀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누가 찾으러 오지도 않겠죠. 뭘 할 사람도 없고요. 네,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 스님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자신이 깨닫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집을 나와서 마주친 도해지에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소설 속으로 들어와 보면, 많은 분이 꿈이 아닐까 싶어요. 나무꾼과 얘기 나누는 것도, 또, 노모와 이 금강산 호텔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들, 여러 상황들이 이게 아주 비현실적인 설정인데, 이게 일종의 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오히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꿈과 꿈 아닌 게, 과연 무언가, 우리가 보는 게 현실적으로 보는 게 꿈이 아니고, 좀 비현실적 이런 게 꿈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꿈이고 이건 꿈이 아니다고 말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게 꿈이다, 꿈이 아니다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꿈 속에서 사실 더 많은 걸 깨닫고 얻고, 그러거든요. 예. 출가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어디까지가 꿈속의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생활 속에 진짜 벌어지는 구체적인 행동 속의 일인지 약간 좀 혼몽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가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글쎄요. 어차피 시골 생활이고 특히 작품에서도 보면 산골짜기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다 보니까 예. 사실 하루 일과는 좀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단조로울 수밖에 없겠죠. 예. 매일 같은 말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참 꿈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꿈을 꿨는데, 흔하게 말하는 개꿈도 많고,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한 번은 제가 많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어떤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나의 다른 면을 설명해 주고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설명하려면 매일 똑같은 생활이니까 그런 게 너무 싫었었는데, 예. 꿈으로부터 어떤 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작품을 계획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강원도나 어떤 강원도 산골짜기 그런 게 사실 지금까지 글을 쓰면서 많이 싫었습니다. 그게 창피했고, 예. 거기에 있는 사투리가 싫었었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야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살던 고향이나 그 장소를 좀 긍정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오로지 창피하고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근데 아직 다 긍정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계속 글을 쓴다면 좀 더 긍정하고, 좀 더 어떤 거기에 담긴 깊은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앞으로 좀 더 왕성한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12월 어느새 이제 2006년 다 저물어 가는군요. 청취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생각하신 바를 이뤘고 또 못 이뤘고 그렇습니까? 라디오 독서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 한국증권업협회. 노랑제비꽃 반칠환.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제비꽃 화분이다. 숲이 사람을 푸르게 합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안녕하세요. 한성기입니다. 얼마 전 서재를 정리하다가 옛날 LP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야, 이 노래 오랜만인데. 어디? 예전엔 아내와 함께 커피 한잔하면서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는데 가만히 있자. 커피 한잔 해야지. 음악의 향기에 그윽한 커피 향기까지. 전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의 여유를 더해주는 향기로운 시간. 맥심이 함께합니다. 전 둘이한테 하루가 멀다고 국제전화를 하지요. 제 휴대폰 보세요. 00700 수도 없이 찍혀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는요? 집에서도 당연히 00700이지요. 국제전화. 휴대폰도 집전화도 당연히 00700. 이 차가 말이지 소리가 안 날 순 없어요. 소리가 안 나면 그게 차가 아니야. 유모차지 유모차. 소린 소리인데 듣기 좋은 소리가 나야지. 징크처럼. 안 그래? 이거 봐. 쟤도 알잖아. 소리가 좋은 엔진오일 지크. 왜 바꾸셨죠? 아니 후배가 더 빨리 승진하는 건 참겠는데요. 후배 인터넷이 더 빠른 건 못 참죠. 그걸 왜 참아요? 그래서 엑스피드로 바꿨어요. 바꾸는 이유는 뭐? 스피드. 아하, 엑스피드. 광랜 엑스피드. 가입 문의 1644-7000번. LG파워컴.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씨였습니다.